네, 크립토 레이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일 방송이죠. 예, 오늘 비트코인 문제된 오피 리턴 사태에 관련된 PR 플리캐스트 결국 소스 코드가 머지돼 가지고요. 비트코인 버전 30 비트코인 버전 30에 릴리즈가 될 예정입니다. 결국 일어났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상당히 이 우리 비트코인 오피 리턴 확장을 막는 반대하는 개발자 커뮤니티의 반발은 지금 엄청 크고 사람들이 전쟁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그리고 영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스터 벨린 블랙 옵스 타겟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랙 옵스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된 대로 좀 몇 가지 정황이 벌써 잡혔거든요. 정황이 된 대로 이 일에 배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블랙옵스 오피 리턴 여러 가지 편을 여러 가지 나눠서 하겠습니다. 첫 편을 한 며칠 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성형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런 노츠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혹시 우리 회원님들 중에 구독자님 중에 나는 비트코인이 원래 기획된 대로 작동하길 원한다, 혹은 뭐 조금 어, 오피리턴 용량 제한 해제에 반대한다,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런 노출을 하시고, 아닌 분들은 또 아닌 쪽에서 주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들 런 노출, 노츠도 사실은 자기들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뭐 노츠가 무슨 신이 아니죠. 그래서 뭐 얘도 그냥 자기들의 디렉션을 갖고 있는 거고, 또 비트코인 코어 팀도 자기의 디렉션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토론을 통해서 조율을 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한 거거든요. 이제 문제가 된 건 뭐냐면, 문제는 오피 리턴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다시 또 재정의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오피 리턴이 아니라 커뮤니티 원들의 반대가 가장 압도적으로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를 무시하고 비트코인 코드 베이스를 조작하려고 하는 비트코인 코드 베이스 조작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코드 베이스는요, 자기들 게 아니거든. 자기들은 다 그냥 비트코인 코어 팀이요, 별게 아니라 다 싸제 회사입니다. 그냥 회사. 일반 민간 회사 개발자들이 돈을 받고 하는 거예요. 돈을 받습니다. 돈을 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비영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합니다. 돈을 받고 하는 개발자들이 알바처럼 모여서 하는 게 비트코인 코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한항공이 한국 거, 대한민국 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거잖아요. 물론 한국 회사지만. 그래서 그런 느낌처럼 비트코인 코어라고 이름을 붙여놨을 뿐이에요. 그 부분은 크립토 블랙옵스 3 비트코인 코어 사건이라고 사태라고 불렀습니다. 비트코인 코어 커뮤니티 무시 사태라고 해서 이름을 한번 워딩을 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벨린의 솔루션이 이거예요. 다들 노드를 그럼 다른 걸 굴려라. 비트코인 코어 노드를 굴리지 말고 일단 우선은 런 노츠가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저항을 하는 어떤 방법이고요. 미소 벨린 솔루션은 비트코인 코드 베이스 자체를 탈중앙화 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 저장소가 비트코인 코어에 여기에 이제 깃허브에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코어.org도 개인 홈페이지입니다. 비트코인 코어.org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비트코인 코어 org도 개인 홈페이지예요. 이거 어디 무슨 국가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비영리한테서 하는 게 아니라 영리적인 비트코인, 이거는 개인 홈페이지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비트코인 깃허브에서 지금 현재 깃허브닷컴 비트코인이 그게 이제 호스트다 보니까 그거는 그러면은 결국은 비트코인 코드가 자기들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 소유권을 자기들 주장하고 있어요. 깃허브로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자기들 계정이 자기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모든 플리캐스트 머지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자기들 코드 저장소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머지됐다고 투덜투덜 불만을 할 게 아니라 이 소스 코드 자체를 모두의 것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P2P 기시입니다. 비트코인 P2P 기시라고 하거든요. 기신도 이제 P2P로 이제 된 겁니다. 그거를 맥OS 쓰기 때문에 질문 있으시면 윈도우 쓰는데 나도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되냐 분들은 주시고요. 문의 주시고,
그래서 맥 기준으로 해서 미스터 밸런스 솔루션은 P2P 깃을 만들자. 그래서 아무 소유도 없는 그냥 시드일 뿐이죠. 예. 아무 소스 코드에 소유가 없는 상태로 만들자라고 하는 게 미스터 밸런스. 그래서 그 상태에서 개발을 하자. 개발을 나가자. 그래 그거를 비트코인 코어 혹은 이미 얘네들이 이름을 썼기 때문에 비트코인 루트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미스터 벨렌이 이제 비트코인 프로젝트에 원래 참여하려고 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또 다시 한 10년 전, 15년 전, 13년 전인지 그때 조금 비트코인 코드를 좀 보고 막 만지작거리던 시절을 이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 찰나에 이런 사건이 발생해가지고요. 우리 특정 이름을 지어가지고요. 비트코인 소프트 포크도 아니죠. 포크는 얘네들이 포크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대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비트코인의 솔루션은 P2P의 깃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그대로 맥 쓰신 분은요,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이 세 명령어를 써주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터미널 열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레디클이 지금까지 현재 그나마 레디클이 제일 완벽한 좀 괜찮은 솔루션이고요. P2P 깃은 일반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스페셜한 어, 그, 스페셜한 조금 뭐랄까요? 스페셜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레드 어스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럼 저는 이미 어스니피케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 CD가 살아 있기 때문에 레드 클럽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 부분은 잠깐만요. 제가 제 시드 쪽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받았군요.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네. 제가 이미 그 테스트를 위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시면요. 여러분들 컴퓨터로 비트코인 코드가 복사가 될 겁니다. 이건 제가 전에 테스트 용도로 미리 이미 리파지토리가 있어버리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방송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론 하시면요. 받아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토론트 아시죠? 토론트처럼 P2P인 거야. 그러니까 중앙에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코드 베이스가 운영이 되는 형식을 비트코인 미서벨리는 솔루션을 추천하고 인터넷상에서 아무도 그 얘기에 P2P 깃은 다들 개발 경험이 없으신지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 P2P 깃을 만들어야 됩니다. P2P 코드 베이스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비트코인 미스터벨리 솔루션이고 미스터 벨린 트위터 가보시면 제가 이제 무슨 막 욕도 하고 다니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욕도 하고 솔루션도 제공해주고 그냥 욕만 하면 안 돼. 솔루션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고 있으니까 이 무슨 일이야? 이 부분 미스터 벨린 리플라이라든지 포스트라든지 제 라이크를 통해서 트래킹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미스터 벨린 트위터는요 완전 풀 공개된 트위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인용하시고 막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스터 벨린 블랙 옵스의 타겟이 됐습니다. 그래서 옵스 3편에서는요 이 사건을 전체적인 전말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빨리빨리 제가 이거 끝나고 이제 여기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 위계 이제 GK 쪽에 이 전 세계 리더들이 다 옵니다. 그래가지고 꽤 유명한 사람들, 비탈릭 빼고 유명한 사람 다 오기 때문에 비탈릭도 이제 결국 오지만요 이번 행사 때 근데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다른 행사 때에서 근데 아무튼 GK 쪽의 리더들이 다 모이는 개발자 포럼입니다. 이 크립토 블록체인 위기 이제 개발자 전용 행사가 은근히 적거든요. 많이 없습니다. 이점에 참여를 해서 후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GK 기술의 지평이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지 후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니스 이 아저씨가 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제 트위터 팔로우도 하시더라고. 이분인데 저 한국에서도 한번 방문하셨나 봐. 얘가 얘인가? 하여튼 이분도 이제 점점 이제 뉴스에까지 나올 정도. 이거 어디 나왔지? 하여튼 뉴스에 이제 포스트가 될 정도로 이분이 말하는 게 이제 인용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토시 액션 펀드의 이제 CEO인가요?
파운더구나. 그래서 아무튼 이분도 상당히 이제 이플러스 중 하나인데 이분도 상당히 이번 비트코인 오피 리턴 제한 사태에 대해서 꽤 엄청 강한 반대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퍼뜨리고 있어요. 야, P2P 기술 만들면 돼 임마, 그렇게 얘기를 해서 여기서 개발을 하자, 우리가 여기서 개발을 하자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당연히 비트코인 노치는 11.4%로 아주 개떡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아주 비트코인 노치의 이제 대한노드 노치의 이제 상승률이 그냥 사실은 비트코인 노치가 뭐야 그러면서 약간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바로 이 오피리터 사태 이후로 이게 5월이거든요. 바로 급상하는 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특이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노치의 이제 점유율은 꾸준히 계속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 빠른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속도로 이제 엑셀레이션을 받았습니다. 이게 여기 중요한 거는 오피 리턴 제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 리턴은 리턴 구문이기 때문에 오피 리턴으로 이제 이 트랜잭션 내부 데이터 그 규제를 없애도 사실 나중에 이제 노드들이 알아서 이제 뭐 봇 같은 거 프로세스를 돌리면요 오피 리턴 데이터만 딱 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량을 줄일 수는 있는데 그 수작업으로 다 해야 되는데 결론은 컨센서스를 무시하고 커뮤니티가 극렬히 반대하는 거를 무시하고 머지를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플리캐스트에서도 공식 플리캐스트에서 공식 반대자들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 자기들 안에서도 반대 개발자들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머지를 해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어프로치 자체 기술적인 어프로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코어팀에서는 어프로치가 문제라고 어프로치는 합당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잘못 걔네들이 이제 지금 현재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사이에 비트코인 빨리빨리 해야 돼요. 좀 빨리 이거 끝내고 바로 가야 돼가지고요. 자, 아무튼 야, 쇼충이들 쇼충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전 충자를 하지 않을게요. 좀 이거는 저속한 단어니까 쇼터분들 저 명복을 빕니다. 근데 그건 롱어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롱이든 숏이든 결국은 한번 예측 잘못하면요. 잘 예측하고 또 그 다음에 예측과 타이밍이 동시에 맞아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튼 축하드리겠습니다. 여기 제대로 그냥 털렸고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러면 이제 롱이 또 롱은 또 여기서 많이 벌 것 같죠. 알아서 이제 하셔야죠. 이 부분도 이제 또 일로 먹으러 갑니다. 계속 그렇게 먹고 먹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른 거는 제가 어제 크립토레이더 보십시오. 이 부분은 이제 전체 서머리 해드리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하고 완전히 동일해요. 서머리 전체는. 근데 한 가지 시그널이 왔어요. 뭐냐면 MVRV 레이쇼랑 OI 수치가 이제 지금 현재 선물은 개인 시장입니다. 개인이 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뭔가 세력들이 막 선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 개인입니다. 개인이 털렸다는 거예요. 털려도 개인이 털리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OI 수치가 이제 선물 시장이 6%대로 24시간하고 해서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고 익스체인지 인플로우도 2%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만큼 매도 프레셔, 매도 압력이 조금 더 증가된 상태고 그다음에 MVRV 레이쇼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높으면 오버밸류거든요. 밸류가 실제보다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3%대로 약간의 과대평가장, 과대 밸류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텔 프레셔도 증가하면서 MVRV 레이쇼도 리스크가 살짝 높아진 상태에서 OI 수치를 높인 주체가 개인이죠. 리테일이기 때문에 이 시장 전체적인 단기적으로 조금 헬스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가도 다른 거. 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그건 단기적인 거고요. 단기적인 거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이제 이 코인베이스 프라임 갭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 투자자들의 이 관심도나 이 바이 스트렝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매수가 강하냐 미국 투자자들의 그런 지표인데 올라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차츰 이번에 이제 여러분 보이시죠 이거? 이거 보면 이제 바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뭡니까? 프라이스가 이렇게 돼서 여기도 털고 여기도 털었잖아 지금. 그래서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도 털렸고 여기도 누가 야 숏이 맞았지, 야 롱이 맞았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둘 다 털렸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또 이렇게 하면 쇼 털리는 거, 아니, 롱 털리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쨌든 현재 스과 4월 초부터 미국 투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돌아온다기보다는 뭐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거는 글로벌 이제 결국은 돈 찍는 양, 그냥 뭐 리퀴디티 유동성이라고 해서 유식하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고요. 그냥 돈 얼마나 찍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네. 상당히 비트코인 장기적으로 요게 2012년이야. 제가 이제 비트코인 처음 알았던, 제가 딱 정확히 처음 알았던 12년 몇 월입니까? 1월 1일입니까? 제가 그때 한 날씨가 좀 더웠으니까 기억으로는 요때 제가 테스트넷에서 돌려서 비트코인을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때 이후로 이제 계속 글로벌 통화량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 22도 여기 들어가 있네. 야씨, 야 유로피안 센트럴뱅크 맞습니까 이거? 20이가 유로피안 센트럴뱅크 그 20입니까? 맞는 것 같긴. 아 맞네. 그래서 유로피안 센트럴뱅크 맞죠. 그러니까 유로존이네 달러존이네 할 거 없이 다 합친 거예요. M2머니 서플라이를 합쳐면 결국은 그러니까 달러만 하면 사실 이거긴 하지. 달러만 하면 이거잖아 사실. 그래서 하여튼 다 합쳐서 봤을 때 돈이 결국은 글로벌 돈이 찍히는 딱 그 방향에 맞춰서 비트코인 프라이스도 할빙 시즌과 또 연동되면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큰 거시적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컴퓨터. 제 말 듣고 이제 인터넷 컴퓨터가 진짜 그렇게 포텐셜이 좋다고 그래서 피터 와치독에서 인터넷 컴퓨터 카펜 AI를 보시고 바로 들어오셨으면요 상당히 많이 드셨습니다. 한 15%에서 20%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근데 뭐 어차피 계속 웨이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소유 못하게 계속 털입니다. 터는 게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알트들은. 그러나 인터넷 컴퓨터는 상당히 그러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일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니스 이게 데니스 아저씨인가? 자기인가? 자기 올렸나? 아무튼 모르겠습니다만 이 휴먼 라이츠 파운데이션 있죠. 요게 지금 이번 오피 리턴 사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코어 있죠. 다 관련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블랙옵스 2에서 3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K-팝과 금융이 결합된 강점이다. K-팝 쪽에 제가 땡땡 뭐 제가 비밀 개인 정보니까 K-팝 우리 한때 몇 년 전에 코리안 또 NFT 대박이 난 프로젝트가 있었죠. 거기서 제가 전략 비공개 이제 전략 어드바이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좀 이렇게 그런 걸 좀 도와줬는데 거기 K-팝하고 연결 당연히 처음부터 생각하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NFT만 하더라도 K-팝이고 뭐 사실 K-팝보다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건 K-드라마예요. K-드라마 영상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영상 콘텐츠와 이 크립토 간에 사실 할 게 진짜 많거든요. 콘텐츠 IP 관련해 가지고요. 이것도 한번 제가 크립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힌트 드립니다. 초기 구독자 혜택으로 힌트 드립니다. IP 시장하고도 엄청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냥 K-팝이네 드라마네 다 컨텐츠잖아. 그 컨텐츠 시장하고 IP 시장하고 연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힌트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6 빌리언 결론적으로 이더리움 에코시스템이 폭발하고 있다. 뭘로 베이스를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브릿지 디파짓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벌써 6 빌리언 달러의 시대입니까? 야, 6 빌리언이면은 비트코인 TVL 총 토탈 TVL입니다. 근데 베이스 하나로 이더리움에서 베이스로 브릿지 된 것만 양만 비트코인 TVL과 동일한 양이라는 거죠. 대단 영업 잘한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